오늘 현장 소통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미교육지원청 남성관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과 장중창 과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교육계 원로이신 노승아, 이양균, 김광희 전 교육장님 참석하였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 김기록 회장님 외 47분의 각급 학교 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연수원 김종현 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최선지 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정기호 장학관님 참석하였습니다. 학부모협의회장협의회 김유신 회장님 외 56분의 각급 학교 회장님과 학부모님 참석하였습니다. 목색 어머니회 이명진 회장님 외 9분 참석하였습니다.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회 이미선 회장님 외 8분 참석하였습니다. 학생안전자원봉사자회 이순아 회장님 외 7분 참석하였습니다. 학생선도단 임성락 회장님 외 9분 참석하였습니다. 주민감사관 미래교육지구 마을학교 교사 3분 참석하였습니다. 유, 초, 중, 고 특수학교를 대표하여 교장선생님, 원장선생님 10분 참석하였습니다. 학원연합회 최중근 회장님 외 2분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상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기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미뉴스 임양춘 기자님 참석하였습니다. 꼼지 환경뉴스 이재봉 기자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재봉 기자님 참석하였습니다. 경북 매스미디어 뉴스 황영욱 기자님 참석하였습니다. 시사포커스 김중천 기자님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현장 소통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일일이 소개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시간상 단체로 소개해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 임종식 교육감님과 함께하는 구미교육 현장 소통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교육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쓰거나 단상 위에 있는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다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교육 주요 업무를 발표하겠습니다. 구미교육지원청 남성관 교육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만들어 가시고 구미교육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모시고 구미 교육가족과 함께 현장 소통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미교육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구미교육 일반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구미교육 시책 첫 번째 삶을 담은 교육과정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량을 키우고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실적입니다. 교육과정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중심 자율화를 지향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깊이 있는 배움을 통한 수업과 평가를 위해 수업 연구교사 97명, 선도교사 29명의 수업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 시책 두 번째입니다.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운영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화와 성장의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독서, 인문학 교육과 예술, 체육 교육에 노력하고 있으며 구미 한빛 음악제 개최 등으로 문화, 예술, 체험 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 과학 교육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개최된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6개, 금메달 8개, 동메달 11개, 모두 2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10월 김해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 모두 20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개최된 예천에서 개최된 제61회 경북 학생체육대회 육상경기에서는 종합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전국 우수 발명 교육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미래전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 도시공사와 찾아가는 환경과학교실 MOU를 체결하였고 구미 미래교육 지구 운영을 위해 4년간 구미시청과 우리청이 1:1 대응 투자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구미교육 시책 세 번째, 모두를 품는 따뜻한 학교 지원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순회 방과후 전문 강사제 교육지원청 주관 토요 방과후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널봉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미 널품들 거점형 널봉센터가 2027년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인권교육과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였고 위센터 운영으로 위기학생 지원과 학업 중단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구미교육시책 네 번째입니다. 혁신하는 교육지원 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특색 수업입니다. 배움의 깊이를 더하는 질문 중심 수업을 통해 질문이 넘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색교육 두 번째, 따뜻함을 더하는 어울림 인성교육입니다. 지역기관과 연계한 구미 탐방 체험활동, 학교 방문형 인성교육, 가족 소통 놀이 문화축제를 통해 전통과 첨단 도시가 공존하는 구미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성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고 경북교육이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미 교육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작한 수능 응원송을 감상하겠습니다. 원래는 댄스와 연주 등으로 고3 수험생들이 모여 촬영을 하였고 경북을 대표하는 가수인 전유진 학생이 출연하여 활기를 더했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없이 펼쳐진 저 넓은 세상 나의 꿈은 어디쯤에 수평선 넘어 저 바다 건너에 어떤 무대가 있을까 아직은 주인적인 내게지만 내 꿈 향해 힘껏 펼쳐봐 상상을 해봐 꿈꿔 미래 I believe this will come true 상상을 해봐 그리운 세상 내게는 영원한 셀 수 없이 많은 저 하늘의 별 나의 별은 어디쯤에 푸르게 빛나는 저 별들 속에 내 이야기 담고 싶어 아직은 주인작은 내게지만 내 꿈을 힘껏 펼쳐봐 상상을 해봐 꿈꿔 미래 I believe this will come true 상상을 해봐 그리운 세상 내게는 영원한 저 하늘로 내 혼자 쓰러질 수 있어 하지만 상상을 해봐 꿈꿔온 미래 I believe this will come true 상상을 해봐 그리운 세상 내게는 영원한 저 하늘로 상상을 해봐 꿈꿔온 미래 I believe this will come true 상상을 해봐 그리운 세상 내게는 영원한 저 This will come true 상상을 해봐 그리운 세상 내게는 영원한 저 하늘로 상상을 해봐 꿈꿔온 미래 I believe this will come true 상상을 해봐 그리운 세상 내게는 영원한 저 하늘로 이제부터 임종식 교육감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가을이 참 예쁘죠? 여러분은 더 예쁜 거 아시죠? 조금 전에 우리가 우리 경북의 사망의 고3들입니다. 출연진이 우리 경북의 고3들이 전국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4년 전부터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전유진이라는 이런 걸출한 가수가 있어가지고 그 중심으로 했는데 어제 처음 이에 유튜브 올리거든요. 하루 동안에 한 2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어쨌든 우리 경북의 학생들이 전국의 수능생들을 응원한다. 참 좋은 의미고, 전유진 학생이 그 중3 때 미스트롯 나왔다가 결승은 못 올라갔죠. 올라갔지만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가 이번에 현역가왕에 우승을 하고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기도 하지만 학생이 아주 학생답고 또 아주
발랄하고 이런 그 모습들, 좋은 인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고, 지난번에 그 김재덕 선수 이번에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습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금메달 2개를 땄거든요. 올림픽에서. 그때 한참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파이팅을 보여주고 바른 자세를 보여줘가지고 그때도 교육청하고 학교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아이들 김재덕 선수가 정말 훌륭하게 잘 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북의 아이들이 조금 지금 그 가수 중에 한 사람 조금 아쉬운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이 가을이 결실의 계절인데 여러 가지 우리 경북 교육의 수학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대표적인 몇 가지만 든다 하더라도 기능전기대회 우리 학생들이 7년 연속 계속 우승을 하고 있고, 또 전체로도 학생이 80%를 넘습니다. 5연패를 하고 있어서 대단한 일이고, 그 많은 학생들 본선에만 전국 대회만 1755명이 참가를 하고 예선까지 치면 아마 2, 3만 명 되는데 그 중에 1등 1명을 대통령상을 줍니다. 학생 일반 통틀어서. 이번에는 그 영천에 있는 옛날 금홈이다. 우리 구미는 금오고 그죠? 그 공고 학생. 지금은 휴먼텍 고등학교. 아파트 이름처럼 어려워집니다. 학교도. 그 학교 학생이 전체 1등 해가지고 받았고, 지난해는 그 의성에 있는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학생이 또 1등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또 일전에 그 화학 발명품 대회도 전국에 한 15,000 이상 초중고 학생들이 참가를 하는데 그 1등 1명 대통령상 주는데 포항에 있는 신광중학교 학생이 받았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님 체육과라고 체육과 실적을 많이 소개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끝난 전국체전 경남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북이 요즘 최근에 3등을 쭉 하는데 경기, 서울 다음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경남이 우리보다 인구가 60만 좀 더 많습니다. 그것도 그 개체지는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렵다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일반 종합은 경북이 4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4위를 했습니다. 3위. 그리고 육상은 또 우리가 일반이든 고등학생이든 전국 1등을 하고 있어서 정말 잘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딜 다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데 이제 그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 배경에는 열정이 있는, 실력이 있는 선생님이 다 계세요. 그래서 우리 경북의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일전에 그 흥해공업고등학교 포항입니다만은 우리 뭐 특사고등학교는 구미가 최고인 거는 옛날부터 구미전자 금오공고는 대단하고요. 지금 경북생활과학고도 대단합니다. 흥해공업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가 되는데 10개 중에 들어갔고, 또 얼마 전에는 경주공업고등학교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 59개 마이스터가 있는데 경북이 평균하면 학생 수로 한 3개쯤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이 9개를 지금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데, 여기에도 참 그 놀라운 사실이 두 학교 다 퇴직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열정을 다해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게 우리 경북 교육 풍토라는 자랑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조금 전에 그 예사 예결위의 위원장, 부위원장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예산은 그 국민들의 내국세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국세가 지금 지난해도 많이 못 요즘 경기가 나쁘니까 올해도 다 걷지를 못해가지고 학기 중반에 본 예산 짰던 것 중에서 지난해 7천억, 올해는 3천억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줄일 건 줄이고, 지금까지는 다행히 그동안 조금 여유 있을 때 기금을 만들어놨던 가지고 활용하는데 이게 더 오래 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경기가 다 어렵습니다. 그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는 것도
우리가 행정이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지원청 멋지게 지어놨죠?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잘 이렇게 지었고요. 교육이 빛나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간혹 개발도상국가 이렇게 가보면,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 가보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을 보면, 정말 이거 아동학대다 싶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데는 교육 자체가 돼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국세 일정 부분을 교육으로 딱 빼놓습니다. 근데 그런 개발도상국에 가면 교육이 따로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른들 일 다 하다가 남으면 학생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열악하더라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형편들을 말씀드리는데 구미 교육지원청에 이런 번듯하게 참 좋은 그런 교육청 갖게 되어서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인봉초등학교 폐교의 유아교육진흥원 지금 설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 도서관 기대를 많이 하실 텐데, 거기는 설계는 공모가 끝났고 준비를 하는데, 지금 이게 공사가 빨리 진행은 안 되고 27년도 1월 6일 개방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구미에 메이크 교육관이 지금 있는데 조금 좁은 감이 있죠, 그죠? 원래 한층 더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협상 중이고, 안 되면 금호공고 쪽으로 이전 개축을 할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어요. 저도 이 구미의 참 매력을 많이 느끼고, 또 제가 3번이나 여기에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늘 아름답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여기 한 2개 하고 현장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도 먼저 나왔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부모와 현장 소통 토론에 이루어지기 의향이 있느냐 하는 얘기고요.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의 통합수업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자리도 역시 질문의 기회는 같이 드리고 있고, 특수교육만 별도로 이런 요청을 하시면 충분히 소통 기회를 가질 용의가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특수교육은 우리 경북교육, 따뜻한 경북교육이잖아요. 어느 시도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 주신 분 질문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하십시오. 봐요. 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 2명을 제가 양육을 하고 있는데, 제 장애 아동을 양육을 하면서 교육 환경에 관심이 자연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내년에 초등 치학을 앞두고 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좁아요. 물론 열심히 해주시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 현장에서 느끼는 이 상실감과 박탈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일반 아동들은 우리 근거리 진학을 할 수가 있는데, 장애 아동들은 근거리 진학도 물론 우선 배정을 해주시지만 특수학교에 가고 싶은 학부모들은 선택권이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반 학교로 진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2005년부터 한국장애인 총연맹에서 장애인 교육에 대한 시도별 비교 분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경북교육이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3년 연속 분발 단계 여기 있더라고요. 네, 이래서 저는 교육 부분에서 물론 통합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거 누구를 위한 통합교육인가 과연 그런 의문도 들고요. 여기서 교육감님께서 특수학교 한 개교를 설립을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예, 비교도 경험하실 텐데, 먼저 질문하신 특수학교 설립, 그걸 한 3년 전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해당, 우리가 전체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경북에. 그래서 구미에는 하나가 있고, 상주에 가까운 데 하나가 있는데, 조금 부족해가지고, 칠곡지역이 하나 지역이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여기 가니까 뭐 좀, 그쪽 민원이 또 생기는 곳도 있고 이래서 결국 지금,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 3년 지나면 학교가 설립된 그런 상태고요. 그때 제대로 잘 짓겠고, 해당 학교도 지금 과밀이라서 지금 새로 개축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그 통계를 하시는데 그 통계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경북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복지 정책이 많은데 바라보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없어요. 예. 학교 예술 강사 수업이 전년 대비 72% 삭감되었고 강사 인건비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비교를 들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게 예술 강사가 원래 그 중앙부처하고 5대5로 이렇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해왔는데 중앙에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쪽 형편도 안 좋은 모양이죠. 근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내용을 우리 거는 삭감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과장님 조금 답변을 받아주시면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기회해서 드리고, 정확하게 제가 얼마를 이번에 했는지는 지금 예산을 올리고 있는 중이라서 정확한 내용은 지금 모르겠는데 답변 받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최근 그 대구 경북 행정 통합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교육청과 교육감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 통합 뭐 한참 하다가 또 그만두었다가 또 안 한다 했다가 또 하고 이러니까 좀 아마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경북에서 행정통합, 특히 교육에서 걱정하는 바는 아마 대구와 통합되면 대구가 덕을 보고 경북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니겠냐, 이런 우려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농어촌 작은 학교 경우에 대구에 통합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분리가 대구에 통합되고 그런 문제로 지금 조금 그 논란이 있는 것 뉴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통합특별법에는 교육 분야가 그렇게 상세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통합을 해야 되니까 큰 틀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 통합에서는 매력이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은 받는데도 불리합니다. 그러나 통합하면서 하는 인센티브를 특별법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지금 특별법을 짜고 있는데 도민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되고 국회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교육 쪽에서는 여하튼 제가 우리가 TF팀 만들어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현재 통합되고 난 다음에 대구 경북이 받는 것 이상으로 교부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고 또 받은 다음에 현재 대구와 경북이 우리가 경북이 학생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조 이상 많거든요. 왜냐하면 농어촌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되더라도 현재 대구 경북의 그런 비율은 유지하자는 그런 방향을 또 건의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 뭐 청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통합으로 인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이 돼야 되지 어느 쪽이라도 불리한 통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빈틈없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2008년 3월에 개교 예정인 해마루 고등학교 주변 지역 학부모님들과 주민들을 모집해서 언제쯤 공청회 예정이냐 하는 걸 하셨네요. 앞당기는 것도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겠는데 요즘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공사비가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근로자들 지켜야 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바쁘면 막 토요일 일요일도 막 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고 언제쯤 공청회를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지금 계기가 좀 남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는데 공청회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의견 주신 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구미 인덕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한이경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소통 공간에 현장 소통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궁금한 점은 2025학년도에 일반 학급 편성 기준이 변경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지역은 초등학생 26명, 읍면지역은 24명, 중학교는 1학년 28명, 2, 3학년 26명으로 인원이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학급 증설의 기준이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3명 이상일 경우에 추가 학급 편성이 가능하였는데 25학년도에는 학년별 편성 학급수 곱하기 2 플러스 1명 이상일 경우에 추가 학급 편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속한 곳은 읍면 지역이고요. 저희 학교는 지금 과대 관리학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급수가 작은 학교는 크게 영향이 없죠. 저희처럼 10학급이 넘어가고 4학년 같은 경우는 14학급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아이들이 지금도 그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들도 학령 세대가 아닌 학령 인구가 되면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학급 수가 증가되기가 힘들고 학급 인원수는 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초등학생은 작년보다 2명씩 줄였습니다. 초등학생이 줄였죠, 그죠? 28, 26에서 내려갔는데, 그리고 과밀학급 그럴 때 28명을 초과할 때, 29명 이상 될 때 과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데, 특히 지금 우리 학부모님 질의하신 그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막 아파트를 쓰는 이런 곳도 있죠. 그죠? 그런 곳에는 35명 넘어가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별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중학생은 또 2명씩 늘려가지고 28, 26을 했는데 이 기준을 정하는 거는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요인이 교원 수입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죠? 학급 늘려놓고 담임쌤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 학생 수가 주는데 행정안전부입니다. 정확하게. 선생님들은 국가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교육부에 넘겨주면 교육부에서 또 이걸 배분해서 주는데 교사를 줄입니다. 학생이 이렇게 주는데 교사는 왜 그대로 있느냐. 우리는 그게 아니다. 한 명 있어도 학급이고 2명 있어도 학급이다. 농어촌에 그렇게 학교가 많으니까 이걸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특히 고교 학점제 하면 선생님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쪽에서. 자기들 논리로 볼 때는 맞죠. 그죠? 학생이 이렇게 주는데 선생님은 왜 자꾸 늘리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를 줄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줄여버리고 또 줄인 선생님 그 정원을 주면서도 다 뽑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선생님을 채용해야 되고 이런 건데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현재 학생들의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게 국가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수에 따라서 전체를 계산해가지고 급당인을 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초등은 원래 이제 이거 외에 한시적 기간제라고 해가지고 정원에 좀 더 받는 경우도 있는데 초등은 현재 그건 더 이상 없이 그냥 하는데
그런 데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학급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안 돌아가면 이것도 늘려야 되거든요. 그 중등은 조금 더 내려오고 해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선생님 숫자에 따라서 이 급당 인원수를 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학급을 늘리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3명일 때 늘렸잖아요. 그죠? 근데 한 학급이 있는데 3명이면 두 반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두 학급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 2명까지는 오버가 돼도 한 학급에 그냥 이렇게 같이 늘려서 있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두 학급이 되면 2명까지 포함하면 5명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1학급이 있는데도 3명 들어가 한 학급 늘린다는 것은 그 한 학급하고의 형평성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준비를 많이 오셨는데 답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구미 녹색 그 어머니회에서 질문 주셨네요. 녹색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회원이 자꾸 줄고 그럴 겁니다. 아마 맞벌이 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또 이거 전에처럼 강요하지 않습니다. 희망하신 분만 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회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더 많을 겁니다. 봉사이자 모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제적으로 권유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다 아시네요. 강제적으로 못하고 과거에는 뭐 사람 사가지고 막 그런 게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맞지를 않으니까 봉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치단체에서 하는 그 실무 일자리나 이런 분들도 좀 하도록 살펴보고 예산이 많으면 우리가 봉사자들을 모아서 학교 지킴이처럼 일을 하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도 예산이 어려울 테고 우리도 좀 어렵고 이래서 일단 봉사로 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봉사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큰 혜택이 갑니다. 선생님들이 전에 같으면 옛날 같으면 아침에 봉사활동하고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제 봉사자로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우리 퇴직하신 교육자님들도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래서 이런 걸 많이 또 하는 방향으로 이제 추세해 갈 겁니다. 녹색 어머니에서만 다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특히 구미는 참 고마운 것이 학부모님 단체들 분위기가 참 좋고요. 딴 데는 녹색만 있는데 여기는 안자봉 어디 계십니까 회장님? 예, 있어서 오후 아이들 합의할 때 지도해 주시는 이거 두 분밖에 없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고 또 우리 야간에도 또 아이들 지도해 주시는 안전단 회장님 계시네요. 그죠? 이것도 딴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이런 부분에 참 그 앞서가는 선진 도시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학교 예술 관련 지금 답이 왔는데 제가 바로 답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문체부가 2008년부터 시작돼 오래됐잖아요. 그죠? 교육부가 5대5로 이렇게 했습니다. 해왔는데 국고를 삭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거 저한테 건의보다는 문체부 쪽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너 왜 이렇게 삭감하느냐 건의를 해야 돼요. 지금 원래 그 고교 무상교육 그 연회 그 국고를 일부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일몰이 됐습니다. 약속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걸 무상교육비를 다 삭감했느냐 하니까 학부모님들은 몰라 불안해가 이 언론이라는 게 그래요. 막 큰 타이틀만 쓰고 이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 좀 놀라게 만듭니다. 무상교육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부만 국고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약속된 그 기한이 다 돼 일몰이 다 됐어요. 이때까지만 지원하자고 돼인 거예요. 약속대로 돼서 안 줘도 사실은 그건 약속 지키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교부금 가지고 그걸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지금 교육비도 어려우니까 조금 더 연장하자는 그런 법안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것도 있네요. 그 우리가 17개 시도교육청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 올해 경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3억 교육 처음 그대로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년도 국고도 여기에는 보니까 일부 돼 있네요. 5억 4천 정도는 돼 있네요. 돼 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14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아까 질문하신 거랑 좀 내용이 다르죠. 아까는 강사 입금 전년 대비 72% 삭감. 요거는 전체적인 거는 맞겠네요. 70은 이건 아닙니다. 일단 5대 5인데 경북은 100% 다 하거든요, 그대로. 그러니까 50%는 되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그 국고에서도 5억 얼마 하니까 그건 아니고 72% 삭감은 아니고 한 30몇 프로 이래 삭감이 되겠네요. 그리고 강사 임금비 전액 삭감. 이 강사 임금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떠도는 얘기들이 다 사실은 아니고요. 또 다 이래 보기에 따라서 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기 아까 질문하신 거네요. 급당이는 24명을 넘지 않게 배정해 줄 수 없느냐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교사 수 때문에 감축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애 아동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미흡하다고 느껴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도움관 과밀에 대한 문제와 인력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또 두 분이나 걱정을 하시고 하시는데 얼핏 이 질문만 들으면 경북이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특수학교 교사도 마찬가지로 정원을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마음대로 못 늘리고 여기에 이제 그 보조할 수 있는 치무사나 또는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또 우리 경북은 봉사자까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장애 학생이 2명인 경우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 우리 경북밖에 없고요. 또 장애인 학생들 치료비 경북이 전국에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꿈단체라 그래서 기숙사를 마련해서 학생들 자립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하고 있고 자격증 취득하는 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 학부모님들이 전국을 살펴보고 특수교육 경북 지원이 제일 좋다고 이사 오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이나 봤습니다. 그래서 한쪽 자료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경북 교육을 좀 믿어주시고 넓게 살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디지털 교과서 도입되면 하실라면 예. 제가 질문했는데요. 내년부터 2025년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어느 과목부터 먼저 추진하시고 전체적으로 그 교과서가 다 바뀌는 건 언제쯤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디지털 교과서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성적이 나쁘거나 성적이 좀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 교과서가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의견들도 갈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시행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1, 고1, 영어, 수학, 정보 과목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다행이다 싶은 분도 계시죠, 그죠? 우리는 해당 안 된다. 근데 이게 오해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종이책 안 쓰고 완전히 이것만 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책 그대로 씁니다. 쓰고 이거는 이제 보조 교재로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되는데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은 맞춤형 교육이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아이들
그 형성평가나 이런 그 사전평가를 하더라도 각각 개별로 점수가 선생님이 뜨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 아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줄 수가 있어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게 보통 수업은 맞춤형을 못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수업할 때 잘하는 애를 기준을 둘 거냐, 못하는 애 기준 두느냐, 중간 둘 경우 그런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 따라오는 애들은 못 따라오고 잘하는 애들은 재미없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이거는 디지털 교과서는 그런 것이 보완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개별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AI가 도입됩니다. 이게 그냥 디지털이 아니고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이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보다 지도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원래 너무 좀 급한 감이 있지 않느냐. 아직 교과서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다 보니 더 궁금하고 또 선생님들 연수도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초등은 지금 하고 있고 선생님들 초등 왜냐하면 내년에 뭐 몇 학이 될지 모르니까 다 하고 있고 또 중고등학교는 겨울 방학 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배워두고 일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이런 그 로드맵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것이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또 미루게 되면 오는 어려움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우리 현장 의견은 좀 미룰 수 있으면 좀 미뤄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피력하고 있는데 전체를 봐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 교육부에서 해야 될 사정이라 하면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왜냐하면 보조 교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전체 그 언제까지 다른 과목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답을 드리 없다는 그런 얘기고 아이들은 선생님이 조금 걱정되는데 아이들은 걱정 안 합니다. 이쪽에 잘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은 맞춤형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이 세계적으로 빠른 편인데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족한 부분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는 과목은 전부 같이 갑니다. 똑같이 통일돼서 교과서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셨고 고등학교 평준화는 시행이 언제쯤 될까요? 입학하는 뭐 고민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하셨는데 평준화, 고등학교 평준화 경북은 포함을 하고 있죠. 혹시 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평준화, 고등학교 평준화 했으면 좋겠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고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 손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준화 했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렇네요. 고등학교 평준화 안 했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미 학부모님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가 훨씬 더 많은데 일반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평준화하면 일단 이름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성을 하고 또 평준화하면 원하는 학교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그 평준화에 대해서 경주 같으면 시장님도 평준화 공약을 걸어놓고 국회의원도 걸어놨어요. 저는 안 들었습니다. 평준화 공약을 교육감이 걸면 표 받는 데는 도움됩니다.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그 평준화라는 말을 좋아하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평생 교육계에 있으면서 판단할 때는 그것이 능사가 아니다. 구미 같으면 지금 자연스럽게 평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미고 구미여고가 12학급씩이었습니다. 미달이 돼가지고 2학급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조건 구미고 뭐 간다, 구미여고 이렇게 한 학부인들 안 계시잖아요. 다 수시가 지금 80% 넘으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판단해가지고 가고 싶은데 갑니다. 가고 못 가는 학생, 떨어진 학생이 없습니다. 못 가는 학생은 약간 성적이 부족하면 다른 데 옮기는 경우가 몇 사람 있습니다만
평준화의 경우에 어떠냐 하면 원하는 데 딱 가는 게 아니고 희망을 적어냅니다. 1부터 9까지 적어내면 1, 2망에 그 학생들이 넘치잖아요. 추첨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은 2, 3, 4도 못 가고 마지막 엉뚱한 데 갑니다. 그럴 때 정말 사실 속이 상하거든요. 무슨 기준도 없고 추첨 운으로 이렇게 가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계십니다만은 교장선생님들은 사실 평준화하면 편합니다. 왜 편하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줄고 하니까 신입생 모집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노력합니다. 얼마 전에 아마 여기 고등학교 설명을 했을 거예요. 학교마다 막 설명하는데 성과가 없으면 그 학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안 가잖아요. 그죠? 미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부모님께 내놓을 수 있는 성과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평준화라는 것이 그런 실제로는 그렇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처럼 어느 정도 이래 그 학생들이 학력 격차가 없을 때는 선생님이 수업하기에는 좀 나아요. 맞추어 나가기 좋잖아요. 격차가 너무 심하면 이거 어디 맞춥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안동 경우에는 10년 동안 평준하다가 돌아왔고요. 포항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 과학고가 있고 포항 제철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아이들은 또 거기에 가기도 하고 또 그 외 노고촌 지역이 또 비평준화 지역이 또 보완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볼 때 자연스럽게 평준화되면 되는 거지 굳이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또 뭐 완전히 엉뚱한 데를 가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기는 어느 쪽이든 다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어느 쪽이 전체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덜 불편하겠느냐 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고등학교를 딱 서열이 딱 정해져 있고요. 거기 가기 위해서 막 과외를 하고 이랬습니다. 심하게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최종 목표도 아니고 또 대학도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예, 거기 가서 그 다음 또 진로 개척 새로 해야 됩니다. 구미시 관내 초중학교 중 인접해 있는 학교와 비교해 학생 수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이거 말씀드렸듯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구 배정과 관련하여 새로 지어내는 아파트에 자율학교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게 지금 구미에 신당하고 원당 같이 했는데 한쪽은 막 과밀되고 한쪽은 교실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당 쪽을 희망학교를 해서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당 쪽은 손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과밀이 해소되니까 손해 보는 건 없고 또 이쪽으로 갈 수도 있도록 해놨습니다. 해놨고 다른 지금 산동이나 중학교나 이런 데도 전부 자유학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도입한 것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입니다. 이 아이들이 없어요. 그 마을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살려보자. 인근의 큰 학교에 과밀된 학생들은 이사 가지 않아도 갈 수 있다. 위장 저립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학교들이 지금 살아있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장점 중에 한 가지는 큰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작은 학교에 가면 전부 다 주인공이 되니까 잘 적응하더라 하는 그런 대안교육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 수를 줄이니까 어려움이 다소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아까 말씀하셨고 전체 교과서는 언제 하느냐 이거는 교육부에서도 조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국에 교육센터가 많은데 이거 센터를 사실 제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는 걸 수학체험센터 권역별로 만들었고 그 다음 메이크 교육관 권역별로 했고 안전체험관 2군데 문을 열어서 하고 있고 발명교육체험관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천 지역에 중앙고등학교가 옮겼습니다.
그 학교를 활용해서 앞으로 그 융합 진로 체험관을 만들 생각입니다. 진로 체험. 또 그 옆에는 교육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배급 받고 우리 배급 투자해서 직업 교육관을 만들 생각입니다. 저는 이 진로 쪽 앞으로 지금도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이 창의융합 역량은 교과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어디냐 얘기했는데 기대를 좀 하셔도 될 겁니다. 여기 김천에 여기는 가깝잖아요. 가운데 그 융합진로 체험관을 만든다. 그 옆에 직업체험관을 만든다. 저는 진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타고난 재능이 어느 쪽인지 또 어느 쪽을 가는 게 내가 맞겠는지 이걸 빨리 알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동기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데하고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 보통 이 교복비를 이제 주면 우리 급식비도 2대8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율이 교육생이 좀 높은 편인데 그 대신에 우리가 다른 우수식품 자재는 또 거기서 되고 있거든요. 휴일날 또 도에서 하고 이거 뭐 이렇게 섞어가면서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아이들 전부 아이들도 시민이니까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대형 투자 기업에서 진학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딴 데는 없어요. 그래서 20만 원씩 1인당 초3, 중1, 고1 지원을 하는데 교복비는 중5만 주잖아요. 그죠? 우리는 초3, 중1, 고1 10만 원은 1인당 그 진로 탐색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로 캠프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3, 중1, 고1 세 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만 원은 통장에 들어가는 거 아실 겁니다. 체육복 하라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진로 체험관이 만들어지면 일반 체험을 하도록 하고 일반 이렇게 하루 코스로 체험하도록 하고 제 생각에는 일주일 코스 또 반응이 좋으면 한 달 코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진로 고민하는 아이들 한 일주일쯤 학교 안 가고 그 와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 하고 싶은 교실 많으니까 아이들 희망 받아가지고 바이올린 한 반 열고 여기는 뭐 바리스타 열고 이래서 강사들 모시면 되거든요. 그럼 시간도 자기 짜는 거예요. 오후에는 축구하고 싶으면 축구, 오후에 1교시 바이올린, 2교시 기타 이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나씩 해봐라. 그래서 찾을 수 있으면 그게 나쁘지 않다. 뭐 학부모님 생각에는 하루 학교 안 가면 충분히 갈지만은 큰 지장 없습니다. 학원 이틀 빠져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바로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전 답변 다 드리고요. 지금 질문 한 3분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그 정도는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구미 지산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김원주라고 합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신당과 원당 초등학교, 그러니까 가밀과 가조학교에 대해서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산은 아직 지산 옆에 아파트 대단지인 문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밀 지역이고요. 저희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도 없어서 정원이 40명 초반밖에 안 돼요. 초기에는 47명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되지 않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에 사례로 들어갔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학교예요. 그래서 특성화 학교로 지정을 해서 더 많은 학생이 유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특성화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이 학부모님이 공감이 되지 않아서 전화기 아무도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도 공감이 되고 우리 학생들이 가밀 지역 학교에서 가소 지역의 학교로 가서 모두가 가장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더 고민을 해주셔서 저희 지산초에서도 웃을 수 있는 날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입학에 하면 우리는 한 40% 통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안 하고 15명 이하 되는 학교는 통폐 안 하자. 아이들 12교도 안 좋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40명 돼도 통폐가 별도 관계는 없고
지금 이제 이 학교를 그 옆에는 과밀이라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고민도요. 앞으로 한 3, 4년 지나가면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자연적으로. 지금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초등학생은 절반으로 죽는다. 10년 좀 지나면. 그래서 과밀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조금만 지나면. 그래서 과도기는 좀 헤쳐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도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2,000명이 안 됩니다. 1,900명 정도 될 거예요. 학생 수가 구미가 포항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태어난 아이들이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은 포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1,900명 같으면 그죠? 어디 되겠습니까? 지금은 극당 아마 한 4천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과밀 과대하는 좀 기다리면 참 해결될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데려올 거냐 이건 강제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경북의 고등학교에는 타수도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해외 아이들까지도 오고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교육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혜영입니다. 오늘 교육감님 얘기하시는 건데 일당 100이시네. 너무 말씀 잘하시고.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아이가 중3인데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지금 말이 참 많아요. 그럼 혹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내년에는 지금 이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무상교육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이제 변경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확한 질문 고3? 예, 아니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예. 무상교육 지원이요? 예. 지금 예. 조금 전에 지금 중3 학부모님들은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고등학교 선택을 두고. 왜냐하면 2028 대입이 바뀌잖아요.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신이 줄어듭니다. 1등급이 4%가 10%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택에 더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잘 고민하시고 학교 상의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예. 학부모회장입니다. 교사 수에 따라서 교사 수가 줄어들어서 학생 인원수를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28명으로. 현장에 가보면 경북에 지금 대구 경북 쪽에 학교를 가보면 중고등학생들 25명이 앉아있어도 교실에 꽉 차거든요. 현재. 그리고 이게 28명이 되면은 그 안에서 친구들이 휴대폰을 내는 학교도 있고요. 아침에 안 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딥페이크도 많이 유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더 줄어들잖아요. 자리가. 지금도 애들이 앞뒤 공간도 없고 옆 공간도 없거든요. 25명이. 그럼 28명에서 30명까지 된다는 소리잖아요. 좀 많은 곳은. 그렇게 되면은 현장에서 그 대응책은 따로 마련하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네, 했습니다. 가급적 그쪽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도 계시고 학부모 계시는데 이거 아이들 거두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데는 거두는 게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는 스마트 기기는 다 1인당 한 대씩 지금 지원되어 있거든요. 일본의 어느 식당에서는 식당 들어가는데도 휴대폰을 거둔답니다. 음식에 집중해라. 그런 게 참 저는 감동적으로 들리는데 아이들 교육에는 거두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한 학급에 28명 되면 2명이 느는데 어떡하겠냐 이런 말씀인데 저는 교실에 가면 참 되고 옛날에 그래픽을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가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아이들 불편한 건 있을 겁니다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넘길 수밖에 없다. 선생님이 만약에 초등 같으면 담임선생님이 없어서는 안 될 일이고 중등은 학교를 그대로 두고 선생님이 줄어들면 수업 시수를 늘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수를 늘리면 전체 학생이 사실은 수업의 질에 불리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늘리는 게 더 아이들 학생에 도움이 되겠는가 선생님 수업을 늘리고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참는 게 좋겠는가 하나는 참아야 돼. 그런 느낌이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시원한 답변은 아니지만 형편이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정말 뭐 1시간 일에 하는데 쉴 틈도 안 주고 이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정 우리가 사실 참 빠르게 발전했잖아요, 그죠? 제가 후진국 출신이거든요. 후진국 태어나가지고 선진국까지 맞이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우리가 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또 발전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학부모님들은 교육열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걸 투자를 했다. 그런 교육열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구미의 교육열에 오늘 감동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미 교육과정이 함께 선정한 오늘의 시는 박태준님의 선물입니다. 여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하루를 음악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하루를 마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방법이 뭐냐 하면 하루 있었던 일 중에 제일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그게 없으면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 좋게 일어납니다. 행복하게 일어납니다. 아침 모닝콜을 소녀가 치는 피아노 소리로 넣어놨습니다. 잠자다가 소녀 피아노 소리 듣고 깨는데 기분 나쁘다 그러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잠잘 때 또 일어날 때 기분 좋게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일어나서는 소금 양치를 하고 또 좀 몸을 풀고 걷고 시를 떠올립니다. 그 중에 아침에 제일 좋은 시가 있습니다. 선물 나태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은 오늘 임석식 교육감님을 선물 받은 듯 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따뜻한 교육현장 소통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과 함께하는 국민교육 현장 소통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념 사진이 있겠습니다. 먼저 준비됐습니까? 네. 자, 하나, 둘, 셋. 구미입니다. 구미 화이팅! 화이팅! 하트 한번 할까요? 네. 예, 하트 하겠습니다. 큰 하트 한번 할게요. 큰 하트. 둘이 하면 되잖아. 둘이. 감사합니다. 손 하트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한번 치워봐봐. 열어봐봐. 예, 단상위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이뻐요. 잘 나옵니다. 뭐, 손 하트 한번 아까 뭐래? 할까요? 하트 이런 거. 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손 하트.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있어서요. 아, 네. 아짜봉 나무 갑니다. 아짜봉 나무. 뭐?
파이팅 하시면 짜고. 나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박 한번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